예, 새로운 한 주간 시장 전략 세웁니다. 장영혁의 마켓 시그널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예요. 장영혁 팀장님 만나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미국은 뭐 그렇게 시끄러웠던 세제 개혁안이 상원을 일단 통과했습니다. 물론 뭐 조율 과정이 남아 있긴 한데 그런데 또 뭐 풀린 러시아 스캔들 때문에 소위 이제 트럼프가 또 위협받는 상황인데 그 동네는 참 어떻게 돼가는지 모르겠고 우리 시장이 이제 관심사인데. 다시 좀 코스닥으로 가는 걸까요? 수급이나 시장 흐름이? 일단 뭐 제 방송 오래 보신 분들은 네.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코스닥을 선호하는 시장은 그렇지, 사실 아니었죠. 예. 그러니까 어닝을 보고 종목을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니까요. 그러니까 요즘 연말 시즌이니까 저도 설명회를 많이 다녀요. 예. 그러니까 내년 증시를 말한다. 뭐 이런 컨셉들로 가서 많이 떠들고 다니죠. 저뿐만 아니라 요즘 제가 뭐 자문사나 운용사 측하고 같이 이제 설명회 하다 보면 이제 얘기하면서 느끼는 점들이 불과 뭐 작년이나 재작년만 하더라도 연간 전망 쓸 때 코스닥 얘기를 전혀 안 했다는 거예요. 뭐 일종의 금기어 같은 거였죠. 그렇죠. 맞추기도 예. 어렵고. 네. 그래서 뭐 운용사 쪽에서 이 바이오 색채가 워낙 강한 시장에 대해서 정확한 어닝 데이터를 끌고 와서 얘기하기가 힘드니까. 그냥 얘기 안 하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올해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올해는요. 그러니까 내년 전망하면서. 설명회 가가지고 코스닥 얘기를 안 하면 이제 만족도 평가를 받을 때 알맹이가 빠져 있는 것 같다라는 식의 이 답변들이 돌아오기 때문에 올해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오늘 첫 페이지에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코스닥 요즘 잘 나가잖아요. 뭐 KRX 250 가칭이긴 하지만 적어도 연기금이나 이런 유의 기금 성격들 투자 들어올 때 다 코스피 200만 벤치마크로 갖고 있지 코스닥 들어가는 벤치마크가 거의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한 200조 되는 자금 중에 한 2, 3조 코스닥 들고 있고 나머지는 다 거래소 벤치마크로 가 있었던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돌리기에 뭐 KRX 250 같은 뉴 인덱스 뭐 가칭입니다. 여기는 만약에 그 인덱스가 먹히면 코스닥 종목들에 대한 니즈를 끌고 올 거기 때문에 당연히 호재겠죠. 그리고 정부에서도 요즘 정부가 하겠다라고 얘기한 건 다 돼요. 뭐 시장 활성, 코스닥 시장 활성화 얘기 많이 나오고, 뭐 회수 시장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면서 내년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장외 시장 잘 봐라. 회수 시장 이거 만들기 위해서는 상장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그럼 새롭게 상장을 들이미는 종목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미리 줄 서 있었던 지금 장외 시장에 있는 기업들이 활발하게 코스닥 시장으로 밀려나갈 거다라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지난 금요일 날 갑자기 뭐 차바이오, 뭐 마크로젠 다 상한가 들어갔죠. 줄기세포 얘기. 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면 일단 제가 정리를 해왔으니까 자료 보면서 얘기를 하죠. 신산업 규제 혁파. 뭐 딱 듣는 얘기는 규제를 뭔가를 없애준다는 얘기구나 라는 거고, 규제 샌드박스 추진, 너무 꼬여 있는 것들 좀 뭐 풀어줄게 뭐 라는 의미로 읽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글을 다 이해하려면은 뭐 복잡하고 원래 정부에서 발표되는 것들이 이해하기 쉽게 발표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신제품이나 신서비스 출시하기 전에 이 시도가 용이할 수 있도록 이제까지는 좀 이 입법 관련된 부분들이 좀 복잡하게 절차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심플하게 만들어 줄게요 라는 부분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이거 정부가 하겠대요. 그러면 각 부처에서 뭘 했을까요? 우리 부처에서는 뭘 풀겠습니다, 뭘 풀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쭉 나왔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12월 말까지 검토를 거쳐서 확정을 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중에서 이 좀 시장에서 이제 주목을 많이 받았던 부분이 복지부에서 나온 의견입니다. 제가 다른 건 캡처를 안 뜨고 너무 길어지니까 복지부 것만 제가 캡처를 떴는데요. 지금 현재 배아줄기 세포 이 연구 제한이 좀 많이 쌓였죠. 뭐 양, 뭐 개, 뭐 늑대, 뭐 여기까지는 복제 우리 다 걸어 돼지 뭐 이렇게 걸어왔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러다 사람 복제하는 거 아니냐? 어느 정도 선에서는 뭐 선을 그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우리 스탠스였어요. 근데 지금은 약간 좀 풀자. 생명윤리 규제 혁파를,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배아줄기 이 세포 연구에 대해서 치료 목적으로만 어느 정도 이제 딱 닫혀 있었던 상황인데, 이거 좀 풀자. 그래서 뭐 로봇이나 뭐 이런 뭐 이용한 의료 기술들 신기술 도입이니까 이것도 좀 풀어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요일날 이제 차바이오, 뭐 마크로젠 쭉 상한가에 이제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근데 뭐 여기도 써 있는 것처럼 이 얘기는 네이버에 그대로 나왔던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뭐 오르고 나면은 거기에 대한 이유를 다 찾죠. 네. 오른 주식에는 오른 이유가 만들어지기 마련이고 빠진 주식에는 빠진 이유가 만들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이유가 달려 있는데, 제가 주목하는 건, 야, 그럼 내가 뭐 차바이오하고 마크로젠 사면 되는 거냐?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코멘트를 드리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고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이 코스닥 수급으로만 읽는다라는 부분으로 말씀 많이 드렸죠. 바이오, 이거는 호불호가 갈리는 선택이니까 어떤 분은 재밌게 거래를 할 수 있어도 어떤 분은 접근조차 못하는 시장이다. 그래서 제가 요즘 말씀 많이 드리는 게, 코스닥 시장의 바이오테크 인덱스 비중은 54%. 이 중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번에 12월 정기 변경에서 올라타게 되면 이 비중은 더 올라갑니다. 그러면 코스닥 150이라고 읽는 게 아니고 그냥 바이오테크라고 읽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 같은 분위기에 또 바이오 주식들이 나쁠 이유가 없었고, 그런 부분들이 올라타면서 레버리지 ETF죠. 코스닥 150 레버리지 ETF가 6% 올라갑니다. 이거 웬만한 종목 만지는 것보다 나아요. 시장은 2% 올랐는데. 그러니까 이 웬만한 종목 만지는 것보다 낫습니다. 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제가 좀 됐죠? 코스닥 종목들 다 제외하면서 셀젠진을 편입하지 못하면 코스닥 종목의 노출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뺍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향후 내가 코스닥을 만지면 아마 ETF 하나 정도 될 겁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종목 게임으로서는 호불호 많이 갈립니다. 예. 뭐 이해를 못하는 쪽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근데 시장의 색을 이해하고 비중을 이해하고 수급을 이해하면 그 다음서부터는 지수 게임으로는 할만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위에 써 있는 것처럼, 저 최근에 이제 설명회 다니면서 다 이 얘기를 하는데요. 코스닥 종목 맞추기 쉽지 않아요. 대신 방향을 맞추세요. ETF가 코스닥 종목보다 훨씬 더 안전한 수익률을 제공합니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해보신 분들은 한번 해보시면 돼요. 수급이 맞춰진 날, 바이오테크가 강한 날, 그런 날 ETF를 한번 장중에 트레이딩으로 만져보는 거죠. 그리고 시장에서 어차피 저점에 못 사고 고점에 못 팔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보유하다가 의미 있게 부러지는 날 나가면 되는 거고, 의미 있게 터닝 보이는 날 실어내면 되는 거고, 그래서 종목으로 배팅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정성 있는 투자를 제공할 거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에서 ETF라는 좋은 대안을 꼭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요, 코스피 쪽은 역시나 이제 IT주에 대한 그 논쟁이 어떻게 좀 방향을 잡느냐가 중요한 상황입니다. 뭐 이제 IT냐, IT 이후에 어떤 새로운 대안주냐 이런 얘기를 우리가 좀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IT가 이번 주에 좀 살아날지, 또 이제 SK 하이닉스 관련돼서 미국도 국제무역위원회가 뭐 특허 침해 검토한다 이런 아침에 좀 부담스러운 뉴스도 있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빠졌고, 이게 IT주의 환경이 주초반 만만치만은 않은데요. 지난 금요일 내용서부터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 금요일날 나스닥이 한 2%까지 빠졌어요. 예. 그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한 6% 가까이 빠졌었고요. 근데 뭐 종가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나스닥 상당히 많이 줄여서 끝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마이너스 0.9 얼마, 1% 안쪽으로 크게 줄이면서 마무리를 지었고요.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 정도 하락한 상황입니다. 그럼 우리 이 부분 저기 차트가 나오네요. 장중에 40.11불까지 빠졌다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종가는 42불 가까이 만들어 놨으니 저가 대비해서 얼마나 많이 올린 거예요. 근데 우리 이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모건 스탠리가 삼성전자한테 얘기했죠. 곧 반도체 가격이 꺾인다. 콕 집어 낸드 가격이라고 얘기했어요. 낸드 가격이 꺾인다. 삼성전자 목표가 290만 원에서
자그마치 10만 원을 까내리면서 280만 원. 그 이전에는 뭐 비중확대 의견이었으나 네. 중립 목표가 280 딱 찍고 나서 시장에서 충격이 작지 않았죠. 금요일 날 나왔던 금요일 주말에 나왔던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시티그룹이 얘기합니다. 뭔 소리야? 내년에도 이 랜드 시장 여전히 공급 부족이다. 쇼티지. 시장에서 제일 좋아하는 말이 쇼티지 아닙니까? 공급 부족. 수요보다 공급이 적다라는 부분. 특히 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공급자 위주 산업이기 때문에 찍어내는 메이커가 몇 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수요가 많아서 올라가는 가격 탄력성보다 공급이 제한적이어서 올라가는 가격 탄력성이 훨씬 더 큰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티그룹에서는 콕 집어서 얘기하죠. 삼성전자 목표가 430만 원. 뭔 얘기하는 거야? 라고 이제 이 반론을 제기합니다. 둘 중에 누구 얘기가 맞는지 틀리는지는 사실 시장에서 내리는 평가고 우리는 그거를 바라보면 되는 거거든요. 팩트만 체크를 하겠습니다. 팩트는 뭐예요? 논란이 있다는 거예요. 시끄럽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이닉스가 유리할까요? 삼성전자가 유리할까요? 저는 후자 쪽이거든요. 네. 후자 쪽이 훨씬 더 유리할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 이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을 거기 때문에 여기 한번 보시면 지난 한 주간 동안에 IT가 다 빠졌네. 여기 보는 것처럼 금리 인상을 앞두고 은행이 올랐어. 근데 금리 인상은 이미 지나간 일이 됐죠. 소수표가 있었고 다음 금리 인상은 굉장히 멀 것 같고 이런 부분들. 철강 좋았고 여기 보는 것처럼 뭐 쳐다도 안 보던 자동차가 막 올라가지를 않나. 유통이나 화장품이나 이런 부분들이 강했어요. 근데 수급을 보면 기관하고 외국인을 합쳤는데 코스피에 다 팔았네. 대형주에 다 팔았네. 반도체에 다 팔았구나. 다른 쪽으로는 수급이 아예 없습니다. 그러면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외국인 수급을 제가 계산기를 눌러보니까 1.6조를 팔았더라고요. 1조 6천억 주간으로 많이 팔았죠. 그중에 삼성전자가 1.1조 그리고 하이닉스가 1350억. 그러면 이거 합쳐가지고 1.2조 이상 팔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시장을 팔았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반도체를 판 거지. 사실 반도체가 시가총액 최상단에 있기 때문에 시장을 팔았을 수도 있죠. 근데 우리 좀 전에 팩트는 뭐라 그랬어요? 반도체에 나와 있는 논란은 팩트라고 말씀드리죠.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이 봉합이 될까라는 부분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지난 한 주간 동안 제가 아침 시장 나와서 IT 다음은 뭘까에 대한 고민을 그렇죠. 제가 지난주에 가장 많이 시간을 할애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내용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분위기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그 기대는 마찬가지고요. 관찰하고자 하는 포커스는 마찬가지고 좀 이례적인 현상인데요. 원래 제가 과거 방송에서 말씀드렸어요. 이 고정거래가는 분기 첫 월에 많이 뜹니다. 1월, 4월, 7월, 10월 여기서 많이 뛰어요. 그리고 여기서 형성된 가격이 2개월간 흘러가고 다음 분기 초에 또 조정을 하고 이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여기 한번 보시게 되면요. 이 스팟가와 고정거래가의 차이가 벌어지면 고정거래가가 메꿔주는 거고 벌어져 있으면 메꿔주는 거고 벌어져 있으면 메꿔주는 거예요. 이 폭이 좁아들면 시장에서 뭔 얘기예요? 이러다가 꺾이는 거 아닙니까? 라는 얘기를 하죠. 근데 지금 보시면 다시 한번 격차를 크게 벌리면서 이거 내년 1월 고정거래가 혹시 점핑이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11월 고정거래가가 원래 조용한데 이 2.5% 고정거래가 추가 상승을 가져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보게 되면 반도체 쪽에서 만약에 삼성전자 마지노선 250만 원을 세게 이탈해서 시장에서 아무도 안 봐요 라고 분위기가 흘러가면 시장에 순응해야죠. 하지만 그 이전에 애매한 구간, 고민이 많은 구간에서 먼저 꺾어내는 게 답인가라는 생각도 같이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고민이었고 이번 주도 마찬가지 고민에 들어갈 걸로 보고 있고요. 좀 전에 이항영 의원님도 말씀해 주셨어요. SKT 요즘 선전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저런 시대가 진짜 와? 라는
저희 딸애하고 TV를 보는데 아빠 저런 게 진짜 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만간에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했죠. 무슨 뭐 4차 산업혁명이니 뭐니 이런 것들에 또 줄 하나는 잡고 있는 거고, 찬바람 부니까 배당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배당을 받는 성향은 아닙니다만 배당을 받으려고 들어오는 수급한테 매도를 주고 다시 사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SKT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기말 배당 9,000원 예상합니다. 그럼 지금 주가랑 계산해 보면 배당 수익률이 어마무시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뭐 시장이 만약에 속도가 떨어진다라고 하면 방어적 성격들을 또 시장에선 찾을 거고, 그런 부분들에도 또 좋은 대안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넷마블이 저희 제안포트에, SKT도 제 제안포트에 들어가 있고, 삼성전자도 들어가 있고요. 뭐 넷마블도 저희 제안포트에 들어있죠. 목요일날 같은 경우에는 야, 요즘 내가 주식 주면 안 되나 보다. 왜 이렇게 빠지노? 라고 그랬는데, 금요일날은 또 느닷없이 급등을 또 만들어냅니다. 하루아침에 기업 가치에 엄청나게 큰 변동을 주는 뉴스는 전혀 없었어요. 그럼 새로운 뉴스 전혀 없는 상태에서 급락 다음에 급등이면 수급의 변동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기관 수급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10만 주대 매도 찍다가 20만 주대 매수 찍어버리니까 주가가 급락했다 급등했다 난리가 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고점 저점 모르고 지켜보는 구간이면 시장에서 모멘텀이 살아있으면 일단 이 하락분을 뭐 받아들인다. 이탈되면 뭐 나와야겠지만, 그래서 여기서 보는 것처럼 넷마블은 매출 비중이 71%가 해외 비중이에요. 예. 국내 기업이라고 보기 어렵고요. 글로벌 넘버원 모바일 게임 회사라고 읽어도 좋습니다. 뭐 많잖아요. 글로벌 회사들. 이 정도 매출단 갖다 주는데 없어요. 그리고 중국에서 레볼루션 파노가 언제 나오는지 우리 아무도 모르죠. 근데 지난 주말에 보니까 단체 관광객 처음으로 뭐 입국, 얼마 만에 입국이냐 뭐 이런 기사들 뜨대요. 뭐 이런 뉴스들도 기다려볼 만한 뉴스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신작들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에서는 뭐 탄성은 좀 줄어들었을지 몰라도 시장에서 관심 갖고 있는 종목들은 여전히 활발하다라는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IT 얘기하면서 이제 포트에 들어있는 통신주 또 넷마블까지 잠깐 얘기했고요. 또 뭐 내일쯤에서 전체 포트 한번 점검할게요. 네. 예, 오늘 이제 주 초반인데요. 마무리 전략 주십시오. 지난주도 제가 IT 다음은 뭐냐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충분히 그랬어야 되는 구간이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IT 쪽으로 매도가 다 쏠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주에도 그런 성격이 있는지를 한번 지켜보려고 하고요. 삼성전자가 만약에 포트에서 편출된다? 그러면 삼성전기 손잡고 나가지 않겠습니까? 아마 삼성 SDI 같이 손잡고 나갈 거고요. 예. 그래서 한 19주들이잖아요. 그래서 포트 성향을, 포트 성격을 규정 지을 수 있는 대표주가 삼성전자를 빼냐, 유지하냐 이 부분일 거기 때문에 오늘도 그리고 이번 주도 그 부분에 포커스 맞춰서 시장, 포트폴리오 고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매일 그 신라젠 시초가를 보던 상황에서 여전히 이번 주도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오늘 시초가를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그런 시장 흐름이네요. 장효혁의 마켓 시그널 한국투자증권 장효혁 팀장님과 함께 시장 흐름 읽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